지금 그 아시아가 그 옛날 그 미국 소련이 냉전 벌일 때 그런 모양이 자꾸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이 꼭지에서는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비단 남진아해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상당히 그 군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 모든 상황이. 근데 그 북한 문제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남쪽 바다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체제 단속을 정말 그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난 시간 강의 때 일본의 그 사쿠라이 요시코 여사의 그 홈페이지에 북한의 그 보위부 간부 5명이 그 만주에서 이제 뭐 사라졌다라고 나왔는데, 4월 17일자 영국 신문이다 더 텔리그래프라는 신문에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북한의 특수부대가 만주에 중국에 파견이 됐습니다. 파견이 됐는데 못 잡으면 오지 말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답니다. 가서 생포를 해서 오든지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뉴스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 선양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랍니다. 그 보위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가명을 가지고 외화벌이를 하고 외화를 관리하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그 돈이 상당한 액수라고 합니다. significant amount of money. 그러니까 뭐 돈이 꽤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달러가 없는데 이제 뭐 야단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오라는 그 명령을 해서 이제 파견을 해서 보냈다. 체포하기 전에 북한에 돌아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북한에서 이제 망명하는 사람들이 조금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높은 신뢰를 받았던 간부들, 북한에서 이제 아주 뭐 이름 있는 간부들이죠. 외교관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국가보위부 직원이 가족하고 함께 단독으로 최근에 도망간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4월 17일자 텔리그래프라는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 하기 전에 또 재미있는 뉴스인데, 이거는 4월 11일자 뉴스인데, 북한에서 2명의 포춘텔러는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점쟁이에요. 점쟁이를 그 반사회주의 범죄를 행했다고 그래갖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을 시켰는데, 이게 그 청진부근에 있는 데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그 시민들을 와서 보라고 그랬답니다. 그 사형시키는 장면을. 그것이 그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점쟁이 2명을 반사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켰다. 이거 뭐 참 좀 그렇죠, 나라가.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북한이 금년 말 시한으로 미국한테 그 김정은이 4월 12일이죠, 연설이. 4월 12일 연설에서 미국한테 금년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보통 그 서로 두 나라가 싸울 때 언제까지 뭘 해라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최후통첩이란 말로도 쓰죠. 그런데 약한 나라가 하는 것은 최후통첩이 아니라 블러핑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교용어로. 블러핑이라는 건 공갈, 또 협박 그러는데 그냥 힘이 없지만 이제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한 거는 블러핑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금년 12월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 최후통첩, 얼티메이텀이라고 또 영어로 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어쨌든 금년 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미국 알아서 하셔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트럼프랑 친하죠. 그 트럼프한테는 아무 때나 그 사람이 잘 있는지 건강한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그 트위터 답장을 썼습니다. 트럼프가, 제가 아까 그 앞부분에서 한국 대통령 원대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가 트윗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쉬지 않고 뭘 써대는데 한국 대통령 왔다는 얘기를 안 썼는데, 김정은이 나 트럼프랑 친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도 동의합니다. 김정은하고 나 아주 친해요.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익셀런트하죠. 아주 탁월하게 좋습니다. 응? 탁월하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거요. 라는 식으로 김정은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본 뜻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서두를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화 속도도 딱 좋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4월 16일자 보도에 나왔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은 미국이죠. 북한은 여유가 없는데 약간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능청하게 받아 넘겼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오늘이 그 4월 18일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으로 띵 하고 신호가 떠서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는데 북한이 작은 미사일을 하나 발사했다. 큰 거는 발사를 지금 당장 하면 큰일 나겠죠. 작은 미사일을 하나 발사를 했는데 미국한테 이제 한번 떠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여기서 그냥 별로 이렇게 대수롭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도발 수위를 조금씩 올려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4월 13일 날 시리아를 폭격을 했는데 미사일 공장을 폭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일 공장에서 이제 10몇 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북한 기술자가 있다라는 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문에는 북한 기술자가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미국 외무부라든가 여기 이제 물어봤더니만은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답이 이제 나오질 않았는데 아무튼 북한이 북한 기술자가 시리아에서 미사일 만들고 있다가 이스라엘 폭격에 죽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사진 잠깐 볼 텐데 김정은하고 북한 장교들이 걸어가는 장면이죠. 비행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비행 훈련. 여기 뒤에 보이는 좀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가 Su-25라는 전투기인데 우리가 딱 눈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역시 고물 같은 느낌이 이제 들죠. 북한은 사실상 대한민국 비행기라든가 미국에 비하면은 이거는 제공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만약 전쟁이 정말로 일어나면은 제공권은 그날로 한국이나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약간 북한이 공군 훈련을 김정은이 참관했다라고 이제 북한 뉴스에도 나오고 외국 뉴스에도 나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보면은 김정은은 혼자 이제 좋다고 웃고 있는데 그 뒤에 북한군 장교 2명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들이 이렇게 다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지난 12일 날 최고인민회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이제 약간 북한의 김정은으로 말하면은 두 번째 텀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최용해라는 사람이 이제 2인자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용해가 악수하는 장면 보세요. 김정은은 오른손 내밀었는데 최용해는 두 손으로 김정은이를 이렇게 잡고서 고개를 숙인 장면을 보니까 고개 숙인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악수를 하는데 김정은이 1984년생입니다. 1984년 1월 8일이니까 지금 35이죠. 저 최용해는 1950년 1월 15일 생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9세, 70세가 다 돼가는 사람인데 이게 독재 정치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 중에서 제가 정치가들 일부 아는 사람 조금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다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들이 꿈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키신저 박사가 닉슨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 손에다 손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보좌관 어떤 장관들은 대통령 책상 앞에 걸터 앉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는 어드바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우리나라 정치가한테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인자라는 사람이 김정은보다 나이가 2배나 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했을 때 무슨 좋은 어드바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 나라가 김정은이가 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가는 첩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공습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공습하기 전하고 후 모습인데 완전히 없어진 그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다 없어져 갖고 없는 것이고 밑에가 이제
2019년 4월 12일입니다. 12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3일이겠죠. 폭격해가지고 완전히 파괴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북한 사람하고 벨라루스, 뭐 벨로러시아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도 그 미사일 과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나라가 이제 가난하니까 시리아에 와서 이제 뭐 돈 좀 받으면서 일하다가 저렇게 죽은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 뭐 우리가 지금 본론 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한다면은 노트르담에 불이 났는데 노트르담 성당이 뭐 다 홀랑 타진 않고 타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걸 뭐 저는 불어는 못 듣습니다만은 그 밑에 영어 자막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으로 연설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영어로 그냥 받아 쓴 걸 제가 보면은 We will rebuild Notre Dame. 우리는 노트르담 성당을 다시 재건할 겁니다. Because this is what our history deserves.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가 새로 질 그 값어치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프랑스 역사에 의하면은 이것은 다시 져야 되는 것이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because it's our profound destiny. 이것은 우리의 심오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 가지고 또 민족주의를 한번 이제 자극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저게 900년이나 된 건물인데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불이 났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 사람이 저걸 다시 지을 겁니다. 9.11 때 미국 그 빌딩이 이제 그 쌍둥이 빌딩이 이제 다 깔아앉았을 때 미국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을 거냐? 다시 짓기는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지으면 또 사고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미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당하면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더 높게 지을 거다. 더 높게. 그래서 더 높게 지었죠.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건물은 원래 건물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고 만약 비행기가 와서 또 부딪힐 경우에 무너지지 않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뚫리기는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로 설계했고 그 높이가 1776피트입니다. 1776이라는 거는 미국이 1776년에 독립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미국 사람들은 피트를 쓰니까 1776피트짜리 건물을 짓고 높이가 옛날 것보다 더 높게 졌는데 노트르담 성당 재건하겠다는 얘기가 마치 9.11 때 무너진 그 탑을 새로 짓는다는 뭐 그런 얘기 비슷해요. 뭐 돈도 지금 벌써 뭐 7억 불이나 그 돈이 거쳤다고 그럽니다. 새로 지을 수 있는 그 돈을 이제 쭉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5일 날, 그러니까 뭐 한 2, 3일 된 것이죠. 중국이 대만근해에서 또 큰 훈련을 또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폭격기가 대만근해에서 이제 대만 섬이 이렇게 뭐 감자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중국의 비행기들이 대만 북쪽하고 대만 남쪽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대만 북쪽에는 오키나와 열도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대만 밑에는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일본, 필리핀 그 사이에 있는데 대만하고 오키나와 사이를 미야코 스트레이트, 미야코 해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를 바시 채널, 뭐 채널이나 스트레이트나 그냥 전부 다 해협인데 이 사이를 중국의 폭격기하고 중국의 전투기들이 가로질러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연습도 되고 대만을 남쪽과 북쪽에서 중국의 비행기들이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위협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실 텐데,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뜬 비행기들이 미야코 스트레이트, 바시 채널 해가지고 태평양 한복판으로 나가는 훈련을 했다. 이거 지정학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태평양으로 나간다, 대만을 위협한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 지금 비행기 날아가는 사진이 나옵니다. 폭격기가 지금 바시 채널 미야코 스트레이트를 이제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요거는 지구를 그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이렇게 다르게 본 건데, 그걸 보면 그 중국 앞바다가 그 섬들에 의해서 거의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열도, 류구 열도, 대만, 그리고 필리핀. 그래서 미국은 여기를 잘 막으면 중국 세력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것을 제1도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거기를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해양경비대에 있는 그 해양경비함이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은 나름대로 여기가 우리의 해안선이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해양경비정이 지금은 홍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까지 가가지고 홍콩에 정박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한 것이죠. 지금 참 이런 일들이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시아의 바다가 언제 대포 소리가 들릴지 알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됐는데, 그 차이잉원이라는 그 중국의 여자 총통이죠. 이 사람이 참 말을 세게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지만은, 니네들이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대만의 대만을 방어해야겠다는 결의만을 더욱 강화시켜 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막 하면은 우리가 겁먹어가지고 우리가 넋놓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럴수록 우리를 막아야 되겠다는 결의가 더 세지지. 대통령으로서 당신에게 나는 말하고 싶소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봤는데, As President, I want to tell you that Taiwan is not intimidated. 내가 대통령으로서 여기 뭐 그러면 아마도 시진핑 아니겠습니까? 시주한테 말하고 싶소. 대만은 is not intimidated. 겁먹지 않습니다. 대만의 의지는 더욱 강하게 될 거요. 대만의 의지는 더욱 강하게 됩니다. 타이완은 겁먹지 않습니다. 대만의 국군은 대만을 방위할 능력과 결의와 열정이 충분합니다. Our military force have the capacity, determination and commitment to defend Taiwan. 참 센 말이죠. 그리고 and not allow coercion to dictate our own future. 당신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억압하지만은 그거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신이 우리의 미래를 군사력으로 강압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게 그 국가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정상적인 국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GPF라고 제가 이제 그 조지 프리드맨 교수가 하는 연구소에서 이제 쭉 뉴스를 했던데, 타이완에 대해서 이제 쭉 뭐 기사가 최근에 또 나온 거 있습니다. More than a U.S. friend of convenience. 대만은 미국이 편의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 그 이상이다. 대만은 전략적으로 보거나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에요. 대만이 만약 중국의 영토의 일부가 된다, 그날 완전히 태평양은 뚫리는 겁니다. 대만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세력이 태평양 한복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정말 해양 세력으로 갈 수 있고, 중국의 해양 세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 세계 챔피언은 항상 해양 세력이 됐습니다. 대륙 세력이 도전은 했는데 결국 승리해서 그 헤지모닉 파워로 남아있는 거는 해양 세력인데, 중국이 대만까지도 이제 자기 영토 범주에 놓으면은 해양 세력으로 갈 수 있는 그 지정학적인 그 근거를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필리핀이 뭐 요건 조금 된 기사지만은, 필리핀이 그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뭐 또 그 인종적으로 뭐 중국하고 피가 연결됐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뭐 미국이 동맹이지만은 뭐 미국하고만 잘 지낼 필요 없고 중국하고 잘 지내겠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죠. 그 영토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재재판소에다가 그 중국이 남해구단선 주장한 거, 조그만 섬도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를 그 판결해달라고 그랬는데, 완벽하게 만장일치로 필리핀한테 유리하게 판결났지만은, 그날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날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명령을 발했다고, 그건 저희가 그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다시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있고, 그 최근에 호주, 필리핀, 미국이 그 큰 군사훈련도 이제 한번 했다라는 그 뉴스를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냉전 시대 때 이 소련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미국이 항상 따라가가지고, 왜 언제든지 이건 일촉즉발이니까, 그러던 상황이 그 무대를 아시아로 옮겨서
아시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거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CPD라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이름이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Present Danger라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위협이 있어. 그 현존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 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현존 위협 대책위원회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미국 역사적으로 지금 몇 번이 있었는데 요번에 3월 25일 날 네 번째 CPD가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 했는데 요번 것은 이름을 그 뒤에다가 차이나를 붙여가지고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그 요약해서 말하면 CPDC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번째 건데 첫 번째 거는 소련을 상대하는 거고 두 번째 것도 소련을 상대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테러리즘을 상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CPD는 거기다 점점 찍고 차이나라고 붙여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차이나를 이제 상대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사람 중에 그 스티브 배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트럼프의 뭐 선거할 때도 열심히 도왔고, 그리고 백악관에 이제 참모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뭐 쫓겨나온 것은 아니고 트럼프가 나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사람이 CPDC의 아주 핵심 멤버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이 사람이 주도하는 걸 것 같아요. 그 회장은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스티브 배넌이 이제 그 냉전 때 소련을 깨고 그리고 테러리즘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조직을 만들면서 거기 멤버로 가입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1950년대 만들었는데 1950년 12월 12일이군요. 그때 그 소련이라는 나라, 그때 소련하고 맨 처음에 미국은 친구입니다. 원래는 2차 대전 때 독일, 일본을 깨기 위해서 미국이 소련하고 같이 지냈었죠.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6월 25일 날 나고 1950년에 그때 미국이 이게 소련이 우리 편이 아니겠구나, 이놈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냉전이 시작되는데, 그때 민간 단체로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라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60년대에는 조금 대땅때가 있죠.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에 소련이 그때 막 무지하게 이 군사력도 세지고 그때 많은 미국 사람이 소련한테 미국이 지나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다시 그 두 번째 CPD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그 두 번째 CDP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노만 포도레츠라는 학자입니다. 학자도 되고 이 사람은 또 2000년대 부시 아들 대통령일 때는 미국의 또 유명한 네오콘으로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 조그만 책이죠. The Present Danger. 지금 위협이 현존하고 있다. 바로 요 이름이 그 CPD라는 조직에서 이제 이름을 빌려온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 CPD의 아주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망한 다음에 한 20년 동안 또 뭐 세월이 널널하죠. 그러다가 세 번째가 2004년에 생깁니다. 2004년은 뭡니까? 2001년에 이제 테러리즘 때문에 미국 뉴욕이 공격받고 이제 테러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세 번째 CPD가 생겼다가 2019년에 네 번째 CPD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2019년 3월 25일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조금 전 그냥 작년 10월 4일 날 펜스 부통령이 중국을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중국이 우리의 이제 주적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야라고 이제 공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은 뭐 마치 레이건 대통령이 브란델부르크 문에서 고바초프 서기장 얘기 와서 이 문을 허무시오라고 한 거에 해당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CPD를 만든 것도
또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중국의 견제를 이제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넘버원 위협이다. 미국의 첫 번째 위협이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그 가입한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스티브 배넌 있고 윌리엄 베넷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 볼 겁니다. 이분은 미국의 그 교육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에 관한 역사책을 뭐 많이 쓴 정말 아주 대단한 그 지식인인데 뭐 미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저 사람 제가 역사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인데 지금 거기에 가입을 했고 그 스티븐 모셔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스티븐 모셔라는 사람의 그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요거가 나온 지는 뭐 꽤 됐습니다. 2000년이니까 벌써 한 거의 20년 돼가는 책인데 헤지몬 그러니까 패권국가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중국말도 다 읽는 사람 같아요. 속에 그 중국 역사 얘기 나오고 한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요 분이 지금 그 CPDC에 그 회원으로 가입했다라고 이건 뉴스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 스티븐 모셔도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를 주적으로 삼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또 막 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1950년대에는 중국을 아주 이 침략자라고 이제 봤어요. 중국은 공산 오랑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침략자고 그래서 저 나라는 가만 놔두면 안 돼. 그게 이제 바로 6.25 때부터 이제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그 이미지가 풀립니다. 중국은 괜찮은 나라 같아. 중국의 외교 정책을 보니까 이거는 전통적으로 얘네들은 좀 평화주의적이고 방어적이야, 공격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도 전부 그런 논문을 많이 쓰고 책들도 중국이 방어적이라는 책이 아마도 중국은 공격적이다는 책보다 훨씬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점점 큰 나라가 되면서 미국 학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가 미국의 일반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막 중국을 이제 골치 아픈 나라라고 막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학계에서도 서서히 중국이란 나라는 본질적으로 저게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인 나라야. 그리고 중국은 그 1000년 동안 세계 1등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차지하고 싶어 하지. 중국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패입니다. 패권. 그 패의 나라지. 중국이 그냥 단순한 슈퍼파워를 넘는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널리 퍼지는데 그것을 아마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냥 보통 평론가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소문난 인류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더 월드론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The Great Wall of China 만리장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 60년대 70년대에 중국은 온건하고 방어적인 나라지 라고 하는 그 중국에 대한 관점을 확 바꿔놓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는데 지금은 펜실베니아 대학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요번에 새로 결성된 CPDC의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더 월드론 교수도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은 로버트 제임스 울시라는 이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의 CIA 국장입니다. 1941년생이니까 뭐 나이가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인데 이분도 지금 CPDC, 그러니까 Committee on Present Danger China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국 사회의 그 일각에서 그리고 뭐 스티브 배넌이 이제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인 지원을 받는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제 거의 안 돌아올 정도까지 지금 간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중에서 일부 강의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어느 쪽에 제대로 편을 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거의 중국을 주적 넘버원으로 치고서 이제 이 목을 조여가는 과정이죠. 북한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개입을 하는 경우에 중국의 개입을 막는 장치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이 현존하는 위협이다라는 그 위원회 양지알리라는 그 중국의 그 이 사람은 반체제 운동가입니다. 여기에 그 중국 반체제 운동가들이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또 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전체주의 체제라고 이제 그 아예 그 체제까지도 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나가는 방향이 어디다 하는 것이 거의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반일 친중 그리고 미국하고는 좀 뭐 그 서먹서먹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외교가 너무나 고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그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아주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한번 그 다시 상황을 분석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준비를 하나 더 한 거는 미국의 국내 정치라는 문제도 했었는데 이것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음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로 남겨두고 오늘 강의는 요 정도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